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동양 철학의 보고죠. 노자도덕경 제58장 찰정장입니다. 기정, 민민, 기민, 순순. 도금은 기정, 민민, 기민, 순순입니다. 네, 여기서 민민하다는 건 정치가 어딘가 좀 어수룩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러면 백성들은 순순, 그러니까 순박하고 평화로워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민자가 보통 답잡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선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 민민의 의미를 주석이 아주 잘 풀어줍니다.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언선치정자, 무영, 무명, 무사, 무정가거, 민민연, 졸지어 대치. 한 번 더요. 언선치정자, 무영, 무명, 무사, 무정가거, 민민연, 졸지어 대치. 네. 이걸 해석하면 정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일부러 하는 일도 없고 또 내세울 만한 정책도 없어서 어리숙해 보이는데 먼먼년 마침내 큰 다스림, 대지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무형, 무명, 무사,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 그걸 민민으로 표현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민민이라는 게 무능하거나 혼란스러운 게 아니군요.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통치의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순박해진다는 거고요. 이어지는 주석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고왈 기정민민냐, 기민 무소쟁경, 관대순순냐, 고왈 기민순순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왈 기정민민냐, 기민 무소쟁경, 관대순순냐, 고왈 기민순순냐. 네.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정사가 어리숙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 없이 너그럽고 순박하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순박하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리더가 막 나서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는 스스로 평온함과 순수함을 찾아간다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구절이 딱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정찰찰, 기민결결. 기정찰찰, 기민결결. 네, 정반대 상황이죠. 찰찰. 아주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일 텐데 그러면 백성들은 결결, 뭔가 좀 모자라고 궁핍해진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찰찰은 밝게 살핀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법과 규율로 지나치게 따지고 감시하는 걸 의미해요.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이 결결, 즉 부족하고 팍팍해진다는 거죠. 관련 주석을 한번 보시죠. 이평명 명상벌, 이 검간위 고왈 기정찰찰야. 다시 한번요. 이평명 명상벌, 이 검간위 고왈 기정찰찰야. 네. 해석은 법률, 형명을 세우고 상벌의 조목을 명확히 하여 간사하고 거짓된 행동을 단속하기 때문에 군주의 정사가 깐깐하게 살핀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법치, 감시 시스템 이런 걸 떠올리게 하죠. 아니 꼼꼼하게 관리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결결, 결핍이라니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주석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수류 분석, 민회쟁경, 고왈 기민결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류 분석, 민회쟁경, 고왈 기민결결. 수료 분석. 네, 해석은 이렇습니다. 엄격하게 살피고 다스리기 위해 무리를 나누고 세세하게 분석하니 수류 분석. 백성들이 서로 다투려는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퍽퍽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분석, 구분, 감시, 이게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경쟁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려서 결국 결핍 상태를 만든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겁니다. 흥미롭습니다. 민민한 정치가 순순을 낳고 찰찰한 정치가 결결을 낳는다. 이 역설이요. 이게 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화두인 것 같네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화해 복지소위, 복해 화지소복, 슉지 기극, 기무정. 네, 도금은 화해 복지소위, 복해 화지소복, 슉지 기극, 기무정입니다. 네, 인생의 그 변화무쌍함,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재앙 속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는 재앙이 숨어 있다.
누가 그 궁극적인 끝을 알겠는가? 거기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여기서 의는 기댄다는 뜻이고 복은 엎드려서 숨는다는 뜻이죠. 좋은 일, 나쁜 일이 서로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또 무엇이 궁극적으로 좋고 나쁜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 세옹지마 고사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럼 이 화복의 순환과 통치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누가 그 극치를 알겠는가? 정해진 것이 없다. 숙치 기직, 귀우정.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을 주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수지선 치지극호 유무정가고 무용가명 민민연 이천하대와 이시극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수지선 치지극호 유무정가고 무용가명 민민연 이천하대와 이시극야. 네. 해석하면 누가 훌륭한 다스림의 극치를 알겠는가? 라고 물으면서 노자는 답하기를 오직 내세울 만한 정해진 기준도 없고 이름 붙일 만한 형체도 없이 그저 어리숙하게 보일 뿐이면 먼먼하년 천하가 크게 교화되니 이것이야말로 다스림의 극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와. 결국 화와 복처럼 통치에도 절대적으로 옳은 고정된 방식, 즉 정은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앞서 말한 그 민민한 상태, 즉 유연하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최고의 경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다스림이라는 말이군요.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정복 위기, 정복 위기. 정, 즉 바른 것이 다시 기이한 것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정은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이고요. 기는 예상 밖의 좀 비정상적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석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이정취국, 즉 편복이기 용병, 고알 정복위기. 다시 한번요. 이정취국, 즉 편복이기 용병, 고알 정복위기. 네. 해석은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문득 다시 기이한 계책으로 군대를 운용하게 될 때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다시 기이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원칙적인 통치, 정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방법, 기로 변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네네. 혹은 발음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기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항상 정해진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럼 다음 구절, 선복위오. 선복위오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선한 것이 다시 요사스러운 것이 된다니요? 그렇습니다. 선은 좋은 것, 착한 기준을 의미하고 요는 비정상적이고 간사하며 해로운 것을 뜻합니다. 주석을 보시죠. 입선이만물, 즉 편복류 요령지 화냐. 한 번 더요. 입선이만물, 즉 편복류 요령지 화냐. 네. 해석은 선이라는 기준을 세워 만물을 이롭게 하려 하면 결국 다시 요사스럽게 아첨하는 요령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령이라는 글자가 아첨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아첨할령. 네, 어떤 선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딱 내세우면 사람들이 그 기준 자체에 아첨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선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발음도 그렇고 선함도 그렇고 고정된 기준으로 절대화될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함과 변화무쌍함, 그리고 어떤 고정된 틀의 한계,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나 봅니다. 인지 미 기길 고구. 인지 미 기일 고구. 사람들이 미혹된 지 그날이 진실로 오래되었다. 네, 인간이 도나 진리에서 벗어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미.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었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인지 미혹실도 고구의 불가편 정선치 이책.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언인지 미혹실도 고구의 불가편 정선치 이책. 네. 해석은 사람이 미혹되어 도를 잃은 지 진실로 오래되었으니 단번에 바르고 선한 다스림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책망하거나 다그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 인만의 혼란과 오류는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이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당장 완벽해지라고 강요할 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도자인 성인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인의 태도에 대한 4가지 비유가 나오는군요. 첫 번째, 이지 성인, 방어로 불걸, 시이 성인 방이 불알.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그것으로 남을 베거나 해치지 않는다. 방은 모나고 반듯함, 즉 원칙을 의미할 텐데 그걸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주석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 방도물, 령거기사, 불이 방할물, 소위 대방무. 한 번 더요. 이 방도물, 령거기사, 불이 방할물, 소위 대방무. 네, 해석은 모남, 즉 올바름으로 만물을 인도하여 그 사악함을 제거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그 모남으로 만물을 베거나 해치지는 않으니 이것이 바로 다른 장에서 말한 크게 모난 것은 오히려 모서리가 없는 것 같다. 대방무우라는 의미입니다. 야하, 자신의 원칙과 기준, 방은 붕방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칼처럼 휘둘러서 남을 재단하거나 상처 입히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연하면서도 중심 잡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오름으로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태도는 렴이 불귀입니다. 청렴하지만 그것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렴은 청렴 결백함 일제고 귀는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한자뿌리 주석이 있어요. 렴, 청렴, 귀상야. 한 번 더요. 렴, 청렴, 귀상야. 네. 즉, 렴은 청렴하다는 뜻이고 귀는 상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간단 명료하네요. 네, 이어서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은 이렇습니다. 이 청렴 청민, 령거기요, 불이 청렴 귀상어무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청렴 청민, 령거기요, 불이 청렴 귀상어무랴. 네. 해석은 청렴함으로 백성을 깨끗하게 이끌어 그 더러움을 없애도록 하되 자신의 청렴함을, 렴을 내세워 만물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막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청렴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직어불사, 직이불사입니다. 곧지만 그것으로 방자하게 굴지 않는다. 직은 정직함, 고듬을 뜻하고 사는 제멋대로 함부로 한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주석을 보시죠. 이 직도물 영거 극이벽 이불 이직격 불어물랴. 한 번 더요. 이 직도물 영거 극이벽 이불 이직격 불어물랴. 네. 해석은 고듬으로 만물을 인도하여 그 편벽됨을 바로잡게 하되 자신의 고듬으로 만물을 함부로 치거나 다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다른 장에서 말한 크게 고든 것은 오히려 굽은 듯하다는 의미입니다. 격불, 함부로 치거나 다그치지 않는다. 네. 여기서 격불은 세차게 부딪히거나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직함이나 강직함을 무기 삼아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성인의 태도는 광어불요, 광이불요입니다. 빛나지만 그 빛으로 남을 눈부시게 하거나 속을 들추지 않는다. 광은 밝은 지혜나 통찰력을 의미할 텐데 요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요는 번쩍이며 드러내는 것. 여기서는 지나치게 밝은 빛으로 남의 잘못이나 성례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을 의미해요.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광 감기소임이 불이광조 구 기은특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광 감기소임이 불이광조 구 기은특야. 네, 은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해석은 빛으로 그들이 미혹된 까닭을 비추어 깨닫게는 하되 그 빛으로 깊이 숨겨진 간사함을 굳이 찾아내어 드러내려 하지는 않으니 이것이 바로 다른 장에서 말한 밝은 도는 오히려 어두운 듯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특은 숨겨진 악함이나 잘못이죠. 아, 지혜와 통찰력이 있지만 그것을 남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망신 주는 데 쓰지 않는다는 아주 포용력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방이불알, 염이불귀, 직이불사,
광의불료. 이 네 가지는 결국 자신의 어떤 뛰어남이나 올바름이 오히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균형과 조화의 태도를 강조하는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총괄 주석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차 계숭 본이 식말 부공이사 복지야. 한 번 더요. 차 계숭 본이 식말 부공이사 복지야. 숭본식말, 부공이사 복지야. 네, 해석은 이것은 모두 근본을 숭상하여 말단적인 문제를 그치게 하려는 것이며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도 스스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성인의 이 네 가지 태도는 결국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 즉 말단적인 것보다는 사물의 근본 원리인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무위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